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비즈니스 영혼의 파트너 신 박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말하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안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도저히 말로 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너무 이것저것이 얽히고 설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언어로 풀기가 되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 맥락과 그 뉘앙스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안을 얘기할 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 3자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렇죠? 참 말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그 말을 통해서 말이 어떤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게 막 달라질 때 참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살다 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말하기 힘든 말들. 더 힘든 건 무엇이냐면 말하기 힘든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말아야 되는지, 말을 하면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살아가는 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하고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에 지금 휘말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신박사 TV를 통해서 일처월장 관련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저작권 침해 관련된 문제라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면 그렇게 분쟁을 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 허위 사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더 이상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이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일단락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만약에 저희가 굳이 반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마 신 박사님께서 신박사 TV를 통해서 이야기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 건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질문하시고, 원래 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계속되고,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언론사에도 나오고 있고, 또 팟캐스트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로, 저희가 홍 박사님 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실까요? 신 박사님이 홍 박사님의 책을 홍 박사님의 지인을 홍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기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그 글이 속칭 이제 광역 어그로를 끄면서 문제가 커졌고, 그 이후에 그 글을 내리고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사과까지 하게 되는, 또 그 사이에 이제 K 교수님의 사건도 터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일처월장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이야기 속에서 홍 박사님 책과 관련해서는 4가지 말하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가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면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게다가 이 사항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에 막 핵심적인 거는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거를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2가지는 말씀 안 드리고, 대신 말하기 힘든 말 2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가지는 아마 10일 정도 전에 홍 박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하는 상황이 있어요. 홍 박사님의 지인분들에게 책을 보낸 것에 대해서 신 박사님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미 택배가 보낸 다음에 보냈구나를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작가는 보통 책을 내게 되면 지금까지 저한테 뭐 감사해야 될 분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신작이 나왔으니까 이 책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글을 썼고 저를 응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평을 써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는 못 드렸지만 우리 홍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책을 드렸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홍 박사님도 보시고 선평도 써주시고 제가 그때 감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서 이렇게 책을 보내는 건 되게 그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신 박사님이 지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책을 보낸 거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라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큰 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 박사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이제 소칭 그 홍 박사님의 지인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이제 포스팅이 이제 돼버렸는데,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쓸 때는 말씀드린 제가 말하기 힘든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 박사님이 그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충분히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글이 많은 사람한테 분노를 자아낼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다르잖아요. 말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포스팅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 책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 박사님 왜 그 글을 쓰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결론적으로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홍 박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 글을 내렸고요. 나중에 이제 또 일이 좀 진행됐을 때 사과를 하는 것까지 된 상태로 갔습니다. 사과를 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가운데 신 박사님은 계속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면, 신 박사님이 홍보를 위해서 홍 박사님의 지인분들에게 책을 보냈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신 박사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냥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뭐 저희도 되게 힘들었고 또 홍 박사님 지인분들도 되게 화난 상태에 있지만 가장 곤혹스러웠던 분이 어떤 분일까? 바로 홍 박사님이죠. 가운데 저희도 잘 알고 그쪽도 잘 알고 있고 처음엔 잘해보고자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 가운데서 되게 많이 힘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뭐 이거는 신 박사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책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홍 박사님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이걸로 되게 힘드신데 굳이 우리가 홍 박사님의 이름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신 박사님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판이죠.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게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터지면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다가 흘러갈 거다. 그래서 그냥 뭐 굳이 얘기하지 말고 가자 하고, 대신 어쨌거나 신 박사님이 글을 써서 광역 억울을 꾼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라는 결론이 내렸고, 물론 그 과정에서 홍 박사님도 그 신 박사님께 사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과를 하게 됐는데, 참 사과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과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하는 사람 방법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의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쯤에서 제가 신박사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본인이 오해를 약간은 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풀고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풀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이제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신박사님도 그거를 안고 사과를 하게 됐는데 참 사과라는 게 참 말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말하는지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사과를 뭐 이렇게 사과를 합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홍 박사님과 같이 얘기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신 박사님이 본인의 채널 그러니까 신박사 TV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홍 박사님이 그 내용을 보시고 괜찮다 허락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 박사님이 중재를 하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걸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신 박사님은 방송으로 사과를 하고 페이스북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제가 홍 박사님께 보여드리고 홍 박사님이 진작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고 이제 당연히 지금 감정이 상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되게 일일이 되게 정중하게 이렇게 영준이가 신 박사님이 사과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신 박사님 뭐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필요하면 찾아가서까지 사과를 드리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방송이나 TV 글이나 TV로 보는 거에 대해서 난 이거 사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 찾아간다는 얘기는 만약 그분이 직접 메신저를 듣고 싶다 직접 이메일을 듣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박사님이 하겠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도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 계속 이제 일이 꼬여만 갔죠. 근데 뭐 당연히 어떤 일이라는 게 말끔히 해결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 박사님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물론 그 사과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 존중해요. 왜냐면 어쨌거나 거기에서 뭐 감정이 상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난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게 말하는 거에 다 존중을 합니다. 다 존중을 해요. 신 박사님께서 방송으로 또 뭐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는 데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항이 본인한테 되게 크게 상심이 컸을 수도 있고 되게 화가 되게 많이 났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저도 존중을 하고 뭐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근데 제 생각으로는 신 박사님이 그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아직도 신 박사님이 홍 박사님의 지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책을 보냈다고 오해를 풀지도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필요하면 자기 본인 채널에 2개 다 얘기를 하고 게다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 그 이상 뭐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 박사님이 할 수 있는 사과, 말하기 힘든 말에 대해서 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이 더 커졌어요. 더 커지고 그 관련된 분들과 저희 사이가 더 골이 깊어지고 또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뭐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뭐 친구 추가 끊기고 뭐 차단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이제
실명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이드로 신 박사님을 비판하고 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일 다음에 무언가를 더 진척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또 신 박사님 입장에서도 뭐 그런 이유 가운데 화도 많이 본인도 났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뭐를 한다는 거는 이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왔고, 이미 뭐 약간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넜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 앞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또한 저기 뼈독자 여러분들과 절꾸러기 여러분 중에 제가 이제 일초월장 관련해서도 되게 숨죽이고 기다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못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 또 저희가 이거를 뭐 더 지혜롭게 해결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안내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홍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이 일이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 가운데 저희의 입장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거는 뭐 솔직히 어떤 뭐 법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기를 바라셨던 그런 저기 졸꾸러 여러분들, 그리고 뼈독자 여러분들, 그 외의 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해석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이해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각자의 판단대로 맡기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저도 사건을 이제 겪으면서 참 말하기 힘든 말을 말하는 게 정말 힘들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걸 잘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박사님께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상관없이 앞장서서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속칭 탱킹이라 하죠.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헤쳐나가는 모습이 되게 든든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한 곳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박사님과 함께 부족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채워나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최대한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할 얘기 있으면 다 할 얘기 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